자, 그 다음에 64번을 차례죠? 63번까지 했고. 자, 64번은, 자, 1번에 보니까 법관의 재판행위가 위법행위라고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이거는 법관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 위반되게 재판을 진행한 걸 말해요. 판결이 어떻다 하는 게 아니라 재판 진행을 잘못한 거, 법대로 안 한 거,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아까 그런 얘기잖아. 법관이 재판 진행 잘못해서 뭔가 재판에서 졌다, 억울하다 이렇게 입으면 아직 2심이 남아있고 3심이 나오고 그 절차를 밟아야지 바로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가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적어도 법관의 재판에 잘못됐다고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재판을 진행할 때 애시당초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 만드는 행위도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데도 만들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하고, 법관이 재판하는 행위도 이렇게 법관이 애시당초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안에 인정하는 거예요. 쉽사리 인정은 안 한다는 얘기죠. 응? 자, 그 다음에 2번은 말만 길어. 법은 재량으로 규정해냈지만 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이제 국민의 보호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되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이게 재량 영수축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3번도 익숙한다. 법령 위반했다. 즉 위법이란 건 엄격한 형식적 의미의 법령 위반만을 말하는 게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까지 다 포함하는데, 여기 두 번째 줄 보면 뭐야?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 성문법에서 공무원의 무슨 의무 행위나 의무 정해져 있을 때만 안 하면 위법이 되느냐? 아니란 말이지, 그지? 3번 틀렸고, 4번은 첫째 줄에 보니까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불복 절차, 시정 절차가 안 남아 있대. 그러면 손해배상 해주는 것밖에 방법이 안 남아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다른 요건이 갖춰지는 배상, 응?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근데 65번은 옳은 거 고르래. 응? 근데 첫째 줄 보니까 1번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데 무슨 소송해야 돼? 민사소송. 근데 왜 여기 공법상 당사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잖아. 아니야. 민사소송으로 해야 돼. X. 그 다음에 2번 가배소송 나는데, 가배소송이 뭐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지. 그럼 손해배상 판결 내릴 수 있으려면 인용은 이제 들어주는 거잖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 갑이 승소 판결 되려면 먼저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의 인용 판결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취소 소송이라는 행정소송 먼저 제기해서 행정소송에서 공무원의 직무행위 위법이다 취소한다고 판결이 먼저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민사법원도 알아서 공무원의 직무행위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 내리고, 위법이다 그러면 바로 배상 판결 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처럼 행정기관이 공무원이 하는 행위 취소하지는 못해. 손해배상에서 취소하지는 못하지만 위법한 것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것까지는 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의 인용 판결은 그 행정소송 제기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야. 행정소송에서 먼저 취소한다는 판결이 먼저 나와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X가 됐어요. 응? 그 다음에 3번은 갑이 먼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송을 제기하고 난 이후에 행정기관이 허가 취소시킨 조치 위법이니까 그거 취소해달라고 두 개의 청구를 하나의 재판 절차에서 합쳐서 청구할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이럴 경우 어디가 주가 되고 뭐를 거기다가 합쳐야 되냐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주가 되는 거야. 그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합치는 거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3번은 둘째 줄에 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이거든. 이거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병합할 수는 없어요. 합쳐서 청구할 수는 없고, 그 반대가 돼야 돼.
즉 뭐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취소 소송에 병합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몸통이 돼야 되는 게 취소 소송이야, 행정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그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다가 같이 재판에서 같이 판결에다가 그렇게 합쳐야 돼. 응? 병합은 취소 소송에다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자, 딱 앞에 보니까 A 시장이 뭔가 허가 취소시킨 사무가 국가 사무래. 그럼 국가 사무니까 이거 잘못됐으면 국가가 배상 책임자죠? 근데 아마 A 시장이 업무한 거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한 거겠지? 그러면 A 시장이 속한 A 시도 어떻게 돼? 배상 책임 있죠? 이거는 이제 국가로부터 내려받은 돈으로 그 업무를 하니까 A 시도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째 줄에 갑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야 되나요? 즉 이 말 뜻은 지방자치단 A씨한테 배상 청구 못한다는 뜻이 돼버리잖아. 국가만을 상대로 배상 청구해야 된단 말이지. 잘못됐지? 국가를 이게 만약에 끝말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 할 수 있다. 근데 하여야 한다가 됐으니까 국가만을 상대로 청구해야 된다는 말이 돼버렸잖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도 A씨를 상대로도 청구해도 되는데, 그치? 그래서 틀린 거지. 응? 그 다음에 5번은 A시장이 허가를 취소시킨 조치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취소송을 제기했고 취소송에서 인용 판결, 즉 취소한다고 판결이 확정났대.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 나왔으니까 그 A시장의 조치는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났다는 거지. 그지? 응? 그러면 그래도 행정소송인 취소에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나왔어도 국가배상 소송은 기각될 수 있다. 즉 배상 판결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맞다는 거야. 왜? 자, 우리 아까 다 공부했어. 첫째 줄에 취소송에서 취소한다고 확정이 났어. 그 뭐만 인정된 거야? 위법만 인정된 거지. 응? 그러면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또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따져본 거야. 따져봤더니 위법하게 된 건 맞는데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은 없다. 그러면 배상 판결은 못 받는 거지. 바로 그 얘기잖아. 첫째 줄은 위법만 확정난 것이지. 응? 고의 과실은 또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보니까 고의 과실은 없는 거로 나온다. 그럼 배상 판결은 기각되는 거지. 배상. 응? 그치? 이해했죠? 네.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예요. 자, 확실히 우리가 구급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죠? 좀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66번. 옳은 거 고르래. 아유, 1번 말만 길어. 무슨 단어가 눈에 보입니까? 토지공사. 그럼 뭐 물어보지? 토지공사가 공무원의 지위에서 대집행 업무 하는 거냐? 아니다. 그럼 공무원에 해당한다? 응? 응. X죠? 셋째 줄에 공무원과 똑같은 지위다? 지위에서 하는 거다? 아니다. 공무원의 지위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응? 그리고 사실 그것만 봐도 이제 틀리는데 두 번째 끝에 한국토지공사가 공무수탁 4인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응? 공무수탁 4인이 아니고 스스로가 행정 주체로서 하는 거예요. 응? 네, 그것도 틀렸는데 하여튼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응? 공무원에 해당하냐 안 하냐만 잘 알고 있으면 다 맞아. 응? 그 다음에 2번은 공익근무 요원 나왔어. 뭘 물어보겠어?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 제한받는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에 해당하냐? 이거 묻는 거야. 근데 이건 군대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상 청구는 제한받지 않는다. 맞죠? 제한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2번 맞고 3번은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기는 했는데 그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냐가 따져줘야 돼. 그지?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의무라든지 행정 내부 질서 유지만을 위한 의무라면 배상 책임 없어. 그 의무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 이래야 결국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게 되는 거야. 의무 위반으로. 그래서 그럴 때만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3번에 첫째 끝에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의무래. 그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라는 말은 없지? 그러면 배상 책임 안 진다고 와야 돼. 근데 인정된다고 왔으니까 틀렸지. 응? 응. 그 다음에 4번은 야, 우리 맨날 공부한 게 사경제적 작용은 직무에 안 속한다. 이것만 드립다 많이 봤는데 그거는 또 빼고 여기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하는 건데, 그지? 그래서 포함 안 된다. 그래서 X. 응? 자, 67번 틀린 거 올라라. 1번은 너무 쉽다. 공무원의 범위에는 공무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된다. 응? 쉽고. 2번은 자, 또 말이 길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는데 그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냐에 따라 다르다. 그지?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두 번째, 개개인의 이익, 사익을 위한 의무가 아니래요. 그러면 의무 위반은 했어도 배상 책임은 없다가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맞네. 배상 책임 지지 않는다. 끝에. 그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다. 그러면 배상 책임 진다고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항고성에서 취소 위법만 인정된 것. 고의과실이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함. 따라서 고의과실이 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맞고. 4번 자, 우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전과가 있는지 그거 국민들이 알아야 제대로 사람을 뽑을 거 아니야? 그래서 법에서 우리 선거 벽보 같은 데도 그렇고 집에 배달되는 선거 홍보물에도 전과에 있는 여부 다 기재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찰한테 요청을 해요. 지금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들 전과 기록 이거 알려달라. 경찰에게 요구하면 그 담당 경찰관이 그 출마한 후보자들 전과 기록이 있는지 다 검색해보고 그거를 제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줘야 돼요. 그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벽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기재해서 국민들에게 알린단 말이야. 응? 근데 경찰관이 어떤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있는데 그거 안 알려준 거야. 그냥 아무 전과가 없는 것처럼 보낸 거야. 응? 자, 이거 직무상 의무 위반이고 이거는 그 직무상 의무가 이 공익만이 아니라 다른 경쟁 후보자 등 개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의무를 정해놓은 거라 그거 위반한 거에 대해서 배상 책임져야 된다 이거야 국가가. 응? 그래서 4번에 보면 끝에 가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소속 정당의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부여된 의무라는 거야. 아니다 그래서 X야. 그래서 그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판결 나온 거예요. 응?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어요. 응? 그다음에 그러면 66번 틀린 거 그러래. 자, 1번은 생략, 공무 위탁받은 자도 포함. 2번. 자, 2번은 뭐야? 경찰 공무원이 직무집행 관련 전사준지 공상? 근데 뭐야? 다른 법률이 정한 보상을 받을 때는 국가에 대해 배상 청구 못한다. 이런 원칙적인 규정이죠? 맞고. 3번은 근데 순서상 먼저 뭐부터 청구? 손해배상부터 청구해서 배상받고 다른 법이 정한 보상금도 달라고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 그지? 근데 거부할 수 있다는 건 맞지? 틀렸잖아. 그래서 3번이 정답. 그죠? 4번 아까 얘기했지? 이거 뭘 묻는 거야? 이게 전투훈련과 관련된 것만 이게 이중배상 제한되는 직무가 아니다. 그죠? 일반적인 직무 집행하다가 경찰 공무원이 사망했어도 이것도 국가에 대한 배상 주권 제한되는 그 직무행위다. 그죠? 일반적인 직무행위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우편 집배원이 법원의 어떤 그 결정 내린 것 기재한 문서를 어떻게 했어? 부적법하게 송달하고도. 그러니까 제대로 그 주소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도 마치 거짓말로 전달했다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뭔가 피해를 받았단 말이야. 이런 경우 당연히 국가의 배상 책임 인정입니다. 그거는 그 우편 집배원의 이런 위법한 직무 집행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69번 옳은 것만 골라보래요. 옳은 것만.
자, 이제 익숙하다. 기억본 보니까 공무원에게 의무가 부여됐는데 그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냐? 딱 문장 보니까 뭐래?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의무, 공익만을 위한 의무 또는 행정조직 내부의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의무래. 그럼 이 말 속에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라는 말은 없죠? 그러면 설령 그 의무를 위반해서 누군가 개인에게 손해가 났어도 그 손해와 공무원의 직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없고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상 책임 안 진다가 와야 돼. 그렇죠? 근데 배상 책임 진다 그랬죠? X.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가 아니니까 배상 책임 안 진다고 와야 돼요. 응? X. 그 다음에 니은은 자, 말만 엄청 길다. 가만히 보니까 서울시 나오고 뭐 관리하는 도로인데 뭐야? 누구한테 위임됐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대요. 그죠? 근데 구청장은 또 그 도로 공사를 A 회사한테 또 공사를 맡겼나 봐. 그죠? 뭐 이런데 공사 어떻게 하다가 방치하다가 하여튼 피해가 생겼대. 응? 그러면 서울시는 원래 이거는 서울시가 점유 관리하는 도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 사무의 주체로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서울시는 설치 관리에 하자로 배상 책임을 지는데 안 진대. 틀렸지? 응? 그 다음에 디귿은 거기 도지사가 지방의료원 폐업 결정 얘기 나오는데 옛날에 홍준표 씨가 경상남 도지사 할 때 거기 진주의료원이라고 그 도의료원을 폐지시키는 결정을 했어요. 응? 그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들어갔었나 봐. 근데 이 도지사가 지방의료원 폐업시키는 결정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이 있었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 폐업 결정으로 개인의 권리이익이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해야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요건이 공무원의 고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이것만 갖고 안 되고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 되잖아. 그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귿 맞고 리을. 자, 소방공무원 법률 재량. 그러면 아무리 재량이라도 법 개정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사람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빠지면 이제 재량이 없어지는 거잖아. 구조조치를 해야 될 의무 상황이 되고 근데 안 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 그치? 배상 책임 돼서 위법이 되는데 위법이 아니래. 그죠? 틀렸지? 맞는 거 하나뿐이 없네. 디귿번.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 합시다. 70번 보니까 옳은 거 고르래. 1번 때 국가배상법이 말하는 공무원이라 오로지 공무원 신분 가진 자만 말해요. X. 2번 키워드 중과실이 있대. 그럼 뭐 국가가 배상해 준 돈 물어내 공무원한테 할 수 있죠? 없다 그래서 X. 3번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하자에는 물적 하자라는 건 시설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 이것뿐만 아니라 그 기능, 그 시설물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설물이 막 파손돼 있고 망가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는 기능, 그죠? 그것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도 다 설치 관리 하자로 포함시켜서 그래서 3번 문제 없고 3번이 정답. 4번은 쭉 두 줄 읽고 끝말이 어떻게 해야 돼?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법 규정이거든. 그러면 선임 감독을 맡은 자도 원래 선임 감독을 맡은 자가 배상 책임이 있고 비용 부담한 자도 배상 책임 있고 둘 다 있다야 법 규정에 따라. 근데 왜 선임 감독자만 있어? 그죠?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도 틀렸지? 이것도 생략. 그 다음에 71번 틀린 거 오르래. 야,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 누굴 위한 의무냐? 가만히 보니까 오로지 행정기관 내부 질서 유지,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거. 그러면 배상 책임 안 진다. 와야죠? 맞네? 2번
헌재 재판관이 잘못 재판, 근데 불복 절차 없다면 배상. 그죠? 맞고. 그다음에 3번은 항고소송에서 위법하거나 취소, 위법만 인정된 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 근데 곧바로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는 뜻이죠. 틀렸지? 응? 3번 틀렸고 3번이 답이야. 4번은 셋째 줄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하지만 사경제적 작용은 제외. 맞죠?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72번 옳은 것만 고르래. 자, 기억법 딱 보는 순간 키워드 경과실. 그치? 근데 피해자한테 공무원이 물어줬대 배상. 그러면 국가한테 물론의 구상권 인정. 그죠? 아 근데 그게 아니구나. 어쨌든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 없는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줬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공무원한테 그 배상받은 돈을 다시 물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아닙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런 거는 민법이 정한 비체변제라 해서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반환할 의무는 없어요. 대신에 공무원은 국가가 물어줘야 될 돈을 내가 물어줬으니 그 돈 나한테 국가가 줘야 맞다 해서 국가한테 청구하도록 하는 거죠. 피해자가 배상받은 피해자가 공무원한테 다시 뱉어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기억 X, 니은 국가가 배상 책임지는 거와 별개로 공무원도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진다. 맞죠? 디귿번 LH 나왔지. LH. 자, 맨날 시험 문제에 한국토지공사론에다가 이제 한국주택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가 합쳐서 LH공사가 됐어요. 근데 논리는 똑같은 거야. 토지공사라고 하든 LH공사라고 하든 결국 법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 부여되면 스스로가 대집행 주체로서 책임지고 대집행하는 거고 위법하게 해서 손해나면 LH공사가 직접 배상할 책임자가 되는 거고 공무원의 지위에 고용된 공무원의 지위에서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여기 공무원에 해당한다. X입니다. 응? 그 다음에 리을번은 첫째 줄 딱 뭐라고 했어? 입법자가 법률로 특정한 사항을 시행령, 대통령한테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위임했대요. 그러면 이 말 속에 뭐야? 대통령에게 국가행정기관이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뭘 정해라 하고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여했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여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든다면 법 안 만들면 뭐야? 그거? 위법한 입법 부작위죠. 그래서 배상 책임져야죠. 그렇다면 그렇게 와요? 잘 나가다가 응? 뭐 이거는 헌법 위반, 위헌성이 인정되어서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 대상일 뿐 국가배상까지 인정되는 거야. 국가배상도 인정됩니다. 다른 거 다 여기 있는 거 다 되는 거예요. 응?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이 돼요. 근데 안 된다 그래서 X. 그래서 옳은 거는 니은 하나만 옳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73번은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 손해배상. 익숙해 이제. 1번. 자, 첫째 줄을 보면 뭐 생각한다? 아, 공항 주변에 들어가서 거기가 살면 소음 피해가 많다 하는 걸 아니야. 그런 공항 주변에 들어가서 거주를 한대, 그렇지? 근데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위험이 이래 소음 피해가 크다는 걸 과실로 인식을 못하고 이주한 경우, 그렇지? 이때 이 배상을 해줄 때 과실이 있으니까 피해자도 과실이 어느 정도 있지. 거기 소음 피해가 크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갔다면 본인도 잘못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적어도 어떻게 배상할 때 본인 잘못으로 인한 정도만큼은 빼고 배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그 이주한 국민도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과실만큼은 감경, 응? 배상해서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자,
첫째 줄에 국가의 철도 운행 사업은 사경제적 작용이긴 하다. 맞다. 그런데 첫째 끝에가 더 중요해. 철도 시설물이지? 철도 시설물은 공공의 영조물.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배수법 5조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5. 그 다음에 3번은 좀 이례적인 건데,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이제 이 과도한 소음 피해가 배상을 해야 되는 소음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주택법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을 우선으로 따져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뭐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맞는 말인데, 응? 한결로. 그 다음에 4번 맞을까요?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면 둘 다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응?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지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 됐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하자의 의미. 그러니까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 이 하자란 사회 통념상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못 갖춘 걸 말합니다. 응? 거기에 대해서 객관설은 바로 뭐냐면 객관적으로 안전성 못 갖춘 상태에 있으면 하자가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응? 그렇다면 여러분 첫째 줄에 영조물에 결함이 있지만, 응? 결함이 있다는 건 안전성을 못 갖췄지만, 시설물이 안전성은 못 갖췄지만 그 안전성 못 갖춘 게 객관적으로 볼 때 설치 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이렇다면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첫째 줄에 객관설이라는 건 단지 뭐만 따져? 시설물의 안전성에 흠이 있다. 시설물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만 인정되면 하자 있는 거로 보고 그로 인해 생긴 피해는 배상해야 된다는 게 객관설이에요. 응? 근데 그러면 여기서 객관설이면 첫째 줄에 영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 인정되면 배상 책임 인정이야. 응? 그런데 막 설치 관리자가 이게 안전 관리 조치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되면 설치 관리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탓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그 다음 얘기는 주관설이라는 입장이야. 응? 객관설 입장이 아니라 둘째 줄부터 셋째 줄, 첫째 줄 끝에부터 셋째 줄까지는 주관설 입장이야. 객관설은 안전성 못 갖췄다. 영조물에 결함이 있다. 이것만 인정되면 하자가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논리거든. 뒤에 얘기는 주관설의 얘기를 쓴 거라서 X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74번 문제 보죠. 또 이중배상 금지 물었네. 자, 국가배상법이 정한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제한을 받는 자는 넷입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 예비군대원. 응? 그 다음에 2번 공익요원. 여기 해당돼 안 돼? 안 된다. 또 안 되는 자 누구 있어? 경비교도. 응? 안 된다. 근데 전투경찰 순경은 경찰 공무원에 해당이 된다. 우리 아까 했지? 3번 일반적인 직무집행도 이중배상 제한되는 직무행위에 포함되는 거다. 그죠? 꼭 전투훈련하다가 죽거나 사망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순찰차 낙석사고로 경찰관 사망한 거 일반적인 직무집행하다가 사망해도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받는 거예요. 3번 맞고 4번 민간인하고 군인이 아까 칠판에 썼지 공동불법행위. 응? 이럴 때 피해자한테 전부 배상해준 민간인은 응? 여기 뭐 민간인은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만큼만 피해자한테 배상하면 될 일이지 피해자 손해를 전부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게 되면 판례지. 그래서 맞고 5번은 이건 뭐 당연한 얘기.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75번 손해배상 국가배상 2조. 말만 길어. 1번에 뭐야? 항고성에서 취소됐다. 2번만 된 거지. 두 번째 곧바로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통상의 일반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면 과실로 안 봅니다.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 결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다. 그러면 위법으로 본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이런 정도는 돼야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다라고 인정한다는 얘기죠. 문제 없고 2번도 어떻게 돼? 법령에 위반한 행위다. 즉 위법행위다 하는 것은 성문법 위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넓게 그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할 정도의 이런 행위면 다 위법한 행위로 배상에서 인정한다. 포함 맞고 3번. 3번의 셋째 줄. 한국토지공사 부인의 공무원의 지위에서 하는 거야? 아니다. 해당한다. X. 3번이 답이죠? 말만 길죠? 4번은 자, 셋째 줄.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가 공익만을 위한 의무라 이러면 안 된다. 적어도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해야 그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그렇죠. 마지막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의무를 해야 그 의무 위반한 행위와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배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다음 페이지 76번은 틀린 거 골라라. 또 나왔어. 1번 위조. 위조 직무행위로 봤다 안 봤다?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인다. 실제는 아닐지라도 그죠? 그 상관없다.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틀렸지? 직무행위에 해당하는 거로 봤죠? 오로지 외관만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1번 답이 틀리고 2번 또 나왔지? 이번에 중요한 건 뭐야? 셋째 줄이야. 셋째 줄. 철도 시설물 설치관리 잘못해서 손해난 건 국가배상법 5조에 따라 배상해야 된다. 핵심은 그겁니다. 철도 시설물 설치관리하자. 그 다음에 3번 더 이상 불복 절차 없다면 재판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자 4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이제 첫째 줄에 보면 뭐 행정심판에서 위법이라고 인정됐다 그랬지. 근데 행정심판에서 위법이라고 인정됐다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또 중요한 게 있어. 거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한 대로 따라서 처분한 거래. 그럼 여러분들이 알잖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인데 이게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국민에게 효력받지 않는 법 뭐라고 부른다 그랬지? 다 통틀어 행정규칙. 응? 그러면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장관이든 상급기관이 이렇게 이 기준에 따라서 업무 처리해라고 만들어놓은 이 행정규칙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징계받아요. 그리고 상급기관이 만들어놓은 업무 처리 기준대로 처리한 거야. 근데 법원에서 그 행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는 거야. 행정심판에서. 그러면 여기 묻는 거는 그러면 상급기관이 정해놓은 이 행정규칙, 업무 처리 기준대로 처리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지. 공무원은 상급기관이 정해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대로 따라서 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응? 자,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줄 행정심판에서 위법한 조치였다고 결정 나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된 공무원이 상급기관이 정한 행정규칙대로 처리한 거라면 그 공무원한테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인정이 안 되고 그 행정조치만 위법이었다고 취소되고 끝나는 거죠. 응? 그래서 끝에 가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지. 응? 과실 묻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7번 틀린 거 1번 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 응? 인과관계가 없으면 배상할 책임 안 지죠. 문제 없고 2번이 틀렸어. 그지? 부작위가 나오는데 그죠? 1번에 부작위 그지? 그럼 맨날 물어보는 거야. 법에 뭐뭐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때만 안 하면 그게 위법한 부작위야?
그런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잖아. 근데 이 문장의 뜻은 뭐야? 법에 뭐뭐에 해야 한다 의무로 규정이 없을 때는 위법한 부작위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런 말이 되잖아. 틀렸잖아. 법률에 명시적으로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틀렸지. 2번. 그 다음에 영조물의 뜻. 자,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두 번째 특정한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이나 시설물을 가리킨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진짜 소유자는 공유나 사유, 국공유나 사유 물건이지 그건 소유권은 안 따져요.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저기 뭐야. 요새 또 대통령 집무실을 뭐 옮기다 해서 또 난리가 난대, 그죠? 네. 자, 어쨌든 인천시 청사 건물이 비좁아. 인천시 시청사 건물이 너무 좁아. 이게 어떤 담당 부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민간인 소유 건물을 임대해, 빌려. 한 층 빌려가지고 시가 임대해서 거기를 어떤 행정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업무하도록 해. 그러면 그 개인 소유 건물에 그 임대 한 층 있지. 그 층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한 여기에 영조물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그 빌딩의 건물의 소유자는 개인이야. 개인 빌딩을 임대해서 공익 목적으로 쓰면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영조물에 포함이 되는 거야. 따라서 그 개인 빌딩 빌려가지고 한 개층을 행정 사무실로 쓰는데 거기서 뭔가 이거 바닥에 막 저 물이 떨어져서 미끄러운데 찾아온 국민 민원인이 거기 미끄러져서 와당 넘어져서 다리 다쳤다. 이거 인천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빌딩 소유자는 개인이지만 그걸 공익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사고는 시가 배상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그게 여기서 공공의 영조물 또는 학문상의 공물은 그 물건 시설의 소유권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에 제공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제공했느냐? 공익 목적에 제공한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그 공공의 영조물이야. 응? 반대로 얘기하면 어떨까? 이런 경우 있지. 개인이 자기 땅이나 자기 건물을 공익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내놨어. 그래도 그거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영조물 아니에요.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에 제공한 게 아니니까. 개인이 제공한 거예요. 응? 또 그로 인한 피해는 그 개인이 배상해야 돼. 안 그래요? 근데 남의 개인 물건이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 목적에 제공하면 그런 영조물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권자, 공유든 사유든 안 따지고 핵심은 행정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 목적에 제공한 거를 영조물이라고 하는 거야. 응? 문제 없고요. 4번 아까 나왔다. 이거 아직 영조물 안 됐지? 공사 중 완공 안 돼서 아직 일반 국민들이 이용해 제공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은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 그러니까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5조가 적용될 수가 없다. 응? 자, 78번은 네. 자, 틀린 거 고르래. 틀린 거. 자, 1번. 네, 이상합니다. 첫째 줄에 보니까 어떻게 돼? 야, 공항 주변에 가면 소음 피해가 엄청나고, 응? 거기 막 그 동네 사람들 막 지금 손해배상 청송하고 난리가 났어. 맨날 데모하고. 이거 다 알려져 있대요. 첫째 줄에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대. 근데도 거기에 이사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 어떨까? 우리 아까 봤지? 그러다 피해 감수하겠다는 생각,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배상 안 해줘도 될 수 있다는 거지? 연체. 그러면 이렇게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이미 다 널리 알려진 마당인데 굳이 그 위험적으로 이주해서 거주를 한다면 그 이주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소음 피해가 엄청 더 커졌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 책임 면책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응? 그렇다면 두 번째 절 이주를 한 뒤에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그 이주할 당시에
알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했다든지 그 이주한 뒤에 그 위험이 훨씬 더 증대했다는 그런 경우라면 이거는 적어도 그만큼의 피해는 배상을 해줘야 될 거야. 근데 그런 사정이 없으면 다 자기가 감수하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니까 그때는 면책될 수 있지만 요런 콤마 뒤에 둘째 줄부터 요런 증대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면책될 수가 없어. 적어도 그 증가된 피해만큼은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하더라도 면책돼야 된다. 이게 X야. 응? 그런 증대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럴 때는 면책이 될 수는 없고 그 증대한 부분만큼에 대한 피해는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X가 됐고요. 2번은 사실상 관리만 하고 있더라도 영조물로 인정. 3번은 아까 나왔고 4번. 자, 첫째 줄. 이거 4번 얘기는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 주관설적 입장이야. 첫째 줄에 보면 도로의 안전상 결함이 있다 그러지? 객관설에 보면 안전상 결함만 갖고도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만 도로의 안전상 결함이 있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나 이제 장소적으로 따져볼 때 이게 설치 관리를 맡아 하는 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 있었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배상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론서 공부할 때 그런 사건 나오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쇠파이프가 떨어져 있어. 또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근데 지나가던 차가 그러니까 갑자기 쇠파이프가 타이어 사건 보면 그것도 한밤중이라고 생각하자. 한밤중에 뭐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타이어가 도로에 떨어지니까 그냥 갑자기 나타나니까 시커먼 게 핸들을 틀었는데 이게 이제 도로의 앞바퀴가 타이어에 걸려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어. 그래서 그 유족이 아니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도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 이래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객관설에 따르면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다는 자체가 도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거니까 그로 인한 사고는 국가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우리 대법원은 객관설 입장을 안 따랐어. 그때는. 왜냐하면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서 도로의 안전에 결함이 있다. 이 사실만 갖고 바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안 되고 도로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관리자 측에서 이게 도로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이거를 알았는데도 제때 제거하지 않고 방치해놨다면 그때는 배상 책임을 지지만 이게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잘 보자. 이게 바로 얼마 전 바로 그 사고 나기 한 10분 15분 전쯤에 도로 관리하는 순찰차가 지나갔어. 그때는 도로에 타이어 안 떨어져 있어. 안전성이 문제였는데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차가 타이어를 떨어뜨렸고 그 바로 뒤따르던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라면 이건 도로 관리자가 어떻게 알 수도 없었고 알았다 하더라도 도로 순찰차가 그 넓은 도로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또 그 장소에 오고 하려면 시간 한참 걸리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자가 안전조치를 취하냐 이거지. 알 수도 없었고 알았다 하더라도 달려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지? 이런 거 따져보면 이거는 도로관리자의 위험 방지 조치가 취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다면 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판결이에요. 이게 주관설적 입장이야. 응? 그래서 이게 현재의 대법원 판례예요. 단지 도로에 안전성 결함이 있다는 객관적 사실 하나만 가지고 배상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로관리자가 위험이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느냐, 알았는데도 제때 치우지 않고 방치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응? 주관설 입장 4번 맞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고 그 다음에 79번부터는 손실보상 문제야. 응? 이게 한 106번까지 있는데 다 나가지는 못할 것도 같아. 나가는 때까지 갑시다. 79번은 자, 첫째 줄 박스 안에 봐봐. 보상금. 토지 수용인회가 보상금 결정했단 말이야. 근데 보상금에 승복을 못해. 토지 소유자는 너무 적게 결정했다고 불만. 응? 사업 시행자는 보상금 너무 토지 수용인회 너무 높게 결정했다고 불만. 어느 쪽은 다 불만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이때 보상금만 불만이 있어서 싸우는 소송을 우리가 보상금
증액, 감액 합쳐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 그래. 그러면 이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 토지 소유자가 소송할 때는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응? 사업 시행자가 소송할 때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보상금 결정을 내린 토지 수용인은 빼고. 알았죠? 그래서 이게 특이한 소송이라 꼭 외워둬야 돼. 그래서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소송. 자, 셋째 줄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토지 소유자.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이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80번은 손실보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래. 너무 쉬워. 응? 1번 딱 보는 순간 나와. 왜? 위법이 딱 들어가 있어. 위법한 조치로 받은 피해는 손해배상이지. 그렇죠?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입은 피해입니다. 그거 물어주는 거죠? 위법한 조치로 입은 피해가 관련되니까 이건 손해배상 문제와 연관이 되겠죠? 손실보상이 아니라. 예. 자, 다음에 쉬운 문제였고 뒤에 81번 틀린 거 오르래. 1번 여러 가지 섞었네요. 자, 첫째 줄 이거 외워야죠.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수리 결정. 이거 우리 대법원은 이거 행정위원이 어업권 우선순위자로 결정된 자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그 순서에 따라서 어업면허 내주겠다라는 약속에 불과하대. 아직 어업면허 내준 건 아니고 어업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를 하겠다라는 약속만 한 거로서 확약이라는 행위일 뿐 아직 상대방한테 권리를 주는 최종 조치는 안 했은 거야. 처분이 아니래요. 자,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확약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응? 1번 O. 2번 이거 다 공부한 거죠? 대집행 계고하려면 첫째 줄 대신할 수 있는 의무를 불이행 내지 위반하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줄은 뭐야? 부작위 의무죠? 부작위 의무 위반했다 그래서 부작위 의무는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죠. 곧바로 대집행할 수는 없고 한 번 더 뭐 해야 돼? 시정명령 한 번 더 내려야지. 그거 불이행하면 그 다음에 대집행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 원래 부작위 의무를 규정한 금지 규정으로부터 시정명령 내릴 권한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별도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거 지난주에 공부한 거잖아. 따라서 5. 부작위 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대집행할 수는 없고 시정명령을 여기 셋째 줄 자기 의무가 이제 시정명령 다시 한번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부작위 의무 규정한 그것만으로는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고 별도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배웠어요. 3번 판례에 따르면 손실보상 발생시킨 원인이 공법적. 원인은 언제나 공법적이에요. 왜냐하면 공공필요성이 있다고 강제로 국민의 재산을 박탈하는 거니까 원인은 언제나 공권력 행사니까 공법적이에요. 원인이 공법적일지라도 뭐야? 네? 국민이 피해본 재산이 사건이라면 사건이든 공권이든 현재의 판례는 다 공법상 권리로 봅니다. 응? 그래서 뭐야? 이거는 좀 이제 2013년도랑 지금 현재하고 판례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어요. 100% 틀렸다고 100%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말하기는 그렇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발생한 피해가 사건이건 사법상의 재산권이건 공법상의 재산권이건 다 뭐야? 손실보상 조건은 공법상의 권리로 보고 행정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는 게 현재 판례의 흐름이에요. 대세. 따라서 3번 지문은 조금 애매하다. 응? 그래서 예전의 판례 태도는 국민의 재산 피해가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재산권 피해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되고 피해받은 재산권이 공법상의 권리라면 행정소송으로 보상해달라고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때 입장이야. 이 당시 출제는 한 10년 전쯤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하다.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은 그냥 아까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어요. 요새 출제는 손실보상 청구하면 다 그냥 공법상 권리로 보고 행정소송인 당사로 청구하는 거로 그렇게 해결하라고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3번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하세요. 응? 무시하세요. 네. 4번은 우리가 공부한 거죠. 원래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한 행위 처분, 위법이 있다 해도 위법 정도에 따라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을 때만 무효로, 그렇지 않은 정도의 위법이 있으면 취소 사유로 다루잖아. 그래서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를 되게 좁게 봐요. 중대한 위법이 있고 동시에 명백하게 위법이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를 너무 좁게 본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중대한 위법만 있어도 원칙적으로는 무효로 보고, 다만 그걸 무효로 하면 중대한 위법만 있다고 무효로 하게 될 경우는 다른 이해관계 있는 국민들한테 이게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명백하게 위법이 있어야만 무효로 하자. 응? 그렇게 명백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제 무효로 인정되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삼자, 이렇게 하는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라는 게 또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된 얘기예요. 4번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82번 내려가면 손실보상, 토지수용인의 수용 재결. 자, 토지수용인회가 신청을 받아 보상금 얼마를 주는 조건으로 뭐 토지 소유권 박탈해도 된다, 이렇게 수용 재결한 거에 대해서 취소송으로 다투는 건 뭐냐면 이거는 보상금 더 달라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땅 뺏어가는 결정 자체를 승복 못한다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취소송으로 다투려고 할 때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기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공익사업을 위한 이 법, 즉 약칭 토지보상법에서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기간하고 좀 다르게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따르는 거고 행정소송법이 따르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1번 맞는 얘기로 보면 돼요. 응? 왜? 이유는 뭐야? 토지보상법에서 별도의 소송기간을 따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규정이 우선하는 거야. 응? 그 규정이 따로 없다면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적용받는데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요? 아까 했지? 지방토지승인의 수용 재결받고 불복해서 중앙토지승인의 이의 신청 거쳐서 소송할 때는 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수용 재결을 대상으로. 그리고 피고는 당연히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고. 그런데 여기 이의재결,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을, 이게 잘못됐지? 뒤바뀌었지? 응?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2번 이거 자주 내는 거야, 이거 시험에. 그 다음에 3번 수용재결에 대해서 곧바로 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거친 다음에 소송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야? 필수사항은 아니죠. 선택사항이야. 근데 여기 뭐라고 썼어? 반드시 이의 신청 거쳐야 된다는 얘기잖아.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응? 이의 신청 안 거치고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오로지 보상금만 승복 못한다. 응? 그럴 때 보상금만 더 달라 뭐 이렇게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하는 건 당사자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 응? 항고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 응? 더 정확히 말하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부르는 그런 유형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항고 소송의 일종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의 일종. 그렇게 써야 맞고요. 자, 5번은 아까 한 것도 좀 줄여냈네. 자, 어떤 공익사업 시행자가 처음에 국토교통부 장으로부터 당신이 하려는 사업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했어? 공익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는데도 그 막 토지 수용권 행사하고 이런 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아까 읽었었지? 그거잖아. 수용권을 부여받은 다음에 첫째 절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다면 이때 수용권 행사하는 건 허용 안 된다는 건데 그랬다면 수용권 남용으로 인정해서 허용 안 하는 건데 아니라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그지? 거기 사업을 수행할 능력 상실. 그럼 수용권 인정 안 한다. 응? 자, 그래서
옳은 거는 1번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83번을 보면 읽어보자. 갑은 자기 땅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땅이며 나대지래. 지목은 대지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축이 가능한 용도의 땅이라는 거야. 응? 그런데 아직 건물을 안 졌대요. 그러면 대지인데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땅을 일컫는 말이 나대지입니다. 응? 나대지야. 근데 거기가 이제 뭐로 지정됐다는 거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건물 못 져요. 그러면 원래 자기 땅을 원래 이용하려는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뭐 아까 배웠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게 된다면 이거는 뭐야? 감수해야 되는 피해를 넘는 보상을 해야 될 특별한 희생을 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 땅을 원래의 이용 목적대로 이용 못하게 됐다. 이와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서 뭔가 재산권 행사 제한하는 걸 이걸 의도적으로 국민의 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해서 침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법으로 허용하는 재산권의 인정 범위 이런 그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문제로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분리이론이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을 따르고 있어요. 조금 이게 이제 연결이 처음 하는 사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번 5. 자, 이런 경우 지금 83번의 문제가 상황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지금 원래의 자기 땅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이거 보상을 해줘야 될 상황이야. 근데 법률에는 보상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이 없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언제 보상받을 수 있느냐? 국회가 보상하는 규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헌재 입장이에요. 따라서 2번을 보면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법률에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보상받을 수 없는 거예요. 피해자. 국회가 보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놔야 그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상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행정기관이 보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게 헌재 입장이에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기관이 지멋대로 침해하는 거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번은 헌법재판소 일원에 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공익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될 범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국회가 법률에 보상 규정을 두고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규정 두지 않은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3번이 맞아요. 응? 4번은 대법원이잖아. 대법원은 우리 헌법재판소하고 좀 달라요. 야, 법률에 보상 규정 없어도 응? 보상해주면 돼. 다른 법률에 비슷한 경우에 보상하도록 한 규정 그거 끌어다가 이 경우에도 거기에 맞춰서 보상해주면 되는 거야 하고 법률에 보상 규정 없어도 보상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이 좀 입장이 달라요. 응?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데 4번 대법원에 의하면 법률에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보상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비슷한 거 갖다 끌어들여서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이 점에서 4번하고 2번하고 완전히 대비되지. 헌재는 법률에 보상 규정 없는 이상은 보상 안 된다는 거고, 그지? 대법원은 다른 법률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 끌어들여서 그거에 맞춰서 보상해 주면 된다는 입장이고, 응? 자, 4번 맞아요. 네. 그다음에 5번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이론에 의할 경우 헌법재판소 이러면 개발지원구역 지정에 대한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때 안 된다는 거야. 헌재에 의하면 개발지원구역으로 지정한 것 자체는 합헌이라는 거야. 합헌이고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면서 재산 피해 받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면서 재산권 뭐 건축 안 되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거 자체를 위법이라고 해서 배상 청구하는 건 안 되는 거야. 문제는 뭐야? 보상하는 규정을 국회가 두어서 그에 따라 보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정도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5번이 명확히 틀렸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즉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상대방 피해자는 이런 방법으로 안 되고 이제 국회가 보상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걸 기다렸다가 그 보상 규정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 그 정도만 하세요. 자, 84번은 이제 우리가 늘 다루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84번 손실보상 옳은 걸 모두 고르면 기억번 나왔죠? 좀 어렵습니다. 소위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존속보다는 가치보장을 강화하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견해다. 반대로 설명이 됐어요. 응? 자, 가치보장을 중시하는 입장은 대법원 입장으로서 아까 뭐였죠? 전 페이지에서 야, 법률에 보상하는 규정 없어도 다른 법률의 규정 끌어다가 비슷한 경우에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 끌어다가 보상해주면 다 해결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국민의 재산을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뺏어가 놓고 야, 그 돈으로만 배상해주면 재산권 보장 충분히 된 거야. 이게 가치보장에 대한 가치보장을 중시하는 거야. 응? 반면에 존속보장은 뭐냐면 그 국가가 함부로 재산을 뺏으면 안 된다. 응? 여기에 중점을 두는 거죠. 그 재산에 대한 어떤 그 처리는 재산 소유자에게 그걸 맡기는 걸 중점을 둬야 되고 정말 불가피할 때 한해서만 국가가 재산을 뺏어야 된다. 이게 이제 존속보장.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데 이게 보장해 준다는 게 어디에 중점이 있는 거냐? 함부로 국민의 재산을 박탈하면 안 된다는 걸 중점을 두는 거냐? 아니면 쉽게 박탈해도 되는데 그만한 대가만 돈으로 물어주면 재산권 보장 되는 거로 보는 거냐? 어느 쪽에다 중점을 두는 거냐 이거죠. 응? 그래서 두 가지 대립이 있어요. 존속 보장을 중시하는 입장이 있고 가치 보장을 중시하는 입장이 있는데 어쨌든 좀 어렵습니다. 시간상. 이른바 소위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존속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응? 자, 뭐 그 정도만 합시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야? 두 번째 줄. 무슨 소송한대? 보상금만 불만.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한데 그럼 피고는 누구로 해야 된다 그랬지? 사업 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 결정했지만 토지수용위원회는 걸고는 옮기지 말래? 응? 그리고 이 보상금 증액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의 한 종류고 그다음에 3번. 자, 3번이래. 디귿번 보면 첫째 줄에 뭐 나왔지? 사업지구 밖에서 나왔어요. 결정적 힌트입니다. 그럼 우리 아까 칠판에 그런 얘기.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재산 피해 주는 거 있지?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접 손실. 응? 공익사업 시행지역 내에 재산 피해 주는 건 직접 손실이야.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에 위치한 재산에 끼치는 손실을 간접 손실. 근데 간접 손실도 어떻게 돼? 보상해 줘야 돼요. 자, 거기 보면 그래서 간접 손실도 두 번째 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피해고, 또 그 손실의 범위도 어느 정도 피해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범위가 특정될 수 있다면 보상해 줘야 된다. 법에서 간접 손실 보상하라고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거냐, 보상하라는 규정이 없더라도 보상하도록 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힌트. 사업지구 밖에 간접 손실이다. 간접 손실도 이러이러한 경우라면 하여튼 간단해. 간접 손실도 보상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핵심 결론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헌법 23조 3항. 아까 문구 기억해요? 헌법 23조 3항.
문구 어떻게 돼 있어?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수용, 사용, 뭐 제한, 침해하는 거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헌법 규정 뭐야? 공공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법률로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도 법률로 정해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응? 그래서 그게 리을법문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손실보상 청구권에뿐만 아니라 보상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도 다 법률로 정해라 하고 선언한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5. 미음은 아까 했죠? 이주대책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은 입법자가 알아서 정할 문제다. 재량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무로 정해놨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억 하나만 드렸네요. 자, 85번. 예. 85번. 예. 예, 시간상 뭐 85번까지만 합시다. 응? 생활보상 틀린 거. 자, 생활보상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공익사업 때문에 자기가 살던 지역을 완전히 떠나서 이주를 해야 될 자들에게 원래 살던 곳에서 유지하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해 주는 걸 말해요. 근데 여기에는 그 집값, 땅값 보상해 주는 건 생활보상이 아니에요. 응? 그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상해 주는 걸 생활보상이라고 해요. 어쨌든 1번. 생활보상은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걸 말합니다. 응? 여기서 종전과 같은 생활 유지 정도. 응? 생활이지 종전과 같은 재산 유지할 정도로. 재산이라 그러면 안 돼요. 생활이라고 해야지.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 유지. 종전과 같은 재산 상태 유지 아니에요. 1번 5. 그 다음에 2번 첫째 줄 사업 시행자는, 자, 요거 이렇게 정리하세요. 뭐냐면 우리 법이 어떻게 났어?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로 정해놨어요.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주 대책의 내용, 어떤 내용으로 이주 대책을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시행할 거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량으로 돼 있어요. 응? 이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이주 대책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는 알아서 하라고 재량으로 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러면 2번의 키워드는 사업 시행자는 마지막 어떻게 돼? 이주 대책에 있어서 뭐뭐뭐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알아서 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됐다는 뜻입니다. 응? 5.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3번에 보면 생활대책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자꾸 이러네. 생활대책은 뭐 이주대책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상점 운영하던 사람들, 가게 운영하던 사람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제 상가에서 뭐 꽃집을 한다든지 상가 운영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거기 지역이 개발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딴 데로 이주해 가야 돼. 그치?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딴 데로 이주해 가서 또 거기서 예전처럼 장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이제 상가도, 새로 지은 상가도 분양해주고 뭐 이런 거야. 그게 생활대책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주대책하고 비슷한 거야. 이주대책은 보통은 그냥 장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딴 데로 옮겨서 예전처럼 생활하게 해주는 거고, 생활대책은 장사하던 사람들 딴 데로 옮겨가서 예전처럼 장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생활대책, 그러면 그 장사하던 사람이 이제 딴 데로 옮겨가야 된다. 그럼 이 사람 나를 생활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줘서 그 다른 지역의 상가 같은 걸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업시행자에게 신청. 응? 그 사업시행자가 당신 생활대책 대상자에 맞네요 하고 대상자로 결정을 해줘야 그 사람들 뭐 상가 분양권 같은 게 그때 생겨요. 응? 그러면 3번 어때?
생활대책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자기를 대상자로 결정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하면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그 거부한 행위 위법이야, 나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하고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3번 오해예요. 응? 그리고 이어지는 거 4번 생활대책 대상자라고 해도 똑같아요. 이주대책 대상자, 생활대책 대상자로 누가 결정을 해줘야 돼? 사업 시행자가 당신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라고 결정을 해줘야 비로소 분양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응? 이것도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 아주 간단한 게 있는데, 법에 그 지역에서 생활의 근거지를 박탈당하고 딴 데로 이주해야 되는 자에게는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뭐 이제 이주대책을 시행해는,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 자동으로 분양권 생기고 하는 거 아니야. 분양받을 권리는 수분양권이라는 게 분양받을 권리야. 응? 분양받을 권리는 법 규정에 의해서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신청받거나 사업 시행자가 결정을 해줘야 비로소 분양받을 권리가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4번 어때? 이주 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이 되어야. 근데 이 확인 결정은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응? 사업 시행자가 결정을 해줘야 비로소 분양받을 권리가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5번이 틀렸네. 응? 자, 사업 시행자 스스로 생활 다 무시하고, 어쨌든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래?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자기를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고, 응? 권리가 있고, 그래서 3번 사업 시행자에게 나를 확인 결정을 해줘 하고 신청을 했다. 그죠? 그런데 거부를 당하면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응? 신청권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권이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응? 자, 시간상 오늘 여기까지 85번까지 하고 줘야 될 텐데,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는 우리가 이제 뭐 새로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손해배상이 상대적으로 쉽죠. 손실보상 파트는 좀 용어도 생소한 용어가 더 많이 나오고 좀 어렵습니다. 약간. 응? 네,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시험은 손해배상이 훨씬 많이 나와요. 빈도수도 더 많고. 네. 자, 어쨌든 뒤에 한 20문제 정도를 못 풀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